자, 계속해서 수능 특강 12강의 5번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거 수능 특강 영어 지문 몇 번씩 읽어보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몇 번 읽었을까요? 지금 3번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고, 영상 찍으면서 한 번 더 읽고, 이러면서 선생님조차도 최소 3번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많이 읽으셔야겠죠. 많이 읽다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문 한 번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요. 두 번째 읽을 때는요, 15분으로 줄 거고, 또 세 번째 읽을 때는 7분으로 줄 거고, 네 번째 읽을 때는 3분으로 줄 거고, 다섯 번째 읽을 때는 이게 1분으로 줄 겁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글을 1분 동안 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여러 번 읽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글을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The oracle at 델포이 신전에 있는 오라클은 was consulted. consult는요,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자가 조언을 구했다가 아니고 예언자가 조언 구해졌다. 바이 그리스 사람들이겠죠.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 그게 너무 뻔하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 예언자는 항상 조언을 구해줬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조언을 구한 거죠. 이 예언자에게. 자, 뭐 하는 것에 대해서 to gauge, 측정해 달라고, 판단해 달라고, the risk of waging a war,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판단해 달라고 예언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in the modern times, 현대 세계에서 the term 델포이라는 것은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래 델포이라는 게 어디에서 기원이 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 델포이 신전에 있는 예언자에게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럼 예측을 해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그리스 군대는 파멸할 것이요. 뭐 이렇게 하면 전쟁을 안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전쟁력을, 군사력을 더 증강을 시킨 다음에 전쟁을 한다던가. 예언자입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위험성에 대해서. 할지 말지. 현대 시대에 들어서 그 델포이라는 용어는 가리킵니다. 나타냅니다. 뭐를요? 그룹 설베이 테크닉을 나타내요. 집단 조사 기법을 나타냅니다. 옛날에서 현대로 넘어왔죠. 조사 기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델포이 기법이다. For combining the opinions of several people,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합치는 것의 조사 기법을 가리킵니다. 되셨죠? 지금 정의가 나왔죠, 여러분들. 현대에서 델포이 기법이란 뭐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가진 의견을 다 종합하는 기법이다. 이게 바로 현대시대에서 델포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To develop a collective judgment. 컬렉티브는요, 집단, 공동의 판단을 만들기 위해 몇몇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합치는 그러한 조사 기법을 일컫는 말이 바로 델포이다. 현재에는요. 그 기법은, 그 기술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년의, 즉 여러 개의, 1년이라는 것은 여러 개 얘기하는 거죠. 시리즈 그러면은 여러 개가 떠오르잖아요. 구조화된 질문들과 피드백 보고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응답자들은 주어집니다. 여러 개의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5개의 중요한 위험들일까?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자죠. 그러니까 회사 같은 거 보면 회사가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프로젝트겠죠. 혼자 만듭니까? 당연히 여럿이 만들겠죠.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제때 끝낼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 들까?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성공을 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또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CEO가 혼자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CEO가 이 구성원들을 불러서 프로젝트를 하는 구성원들을 불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응답자들, 구성원들에게 여러 개의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은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것들이 뭘까?
to which 그것에 대해서 he가 여기서 he는요 CEO 같은 게 아니고 그 응답자들은 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쓴다. 뭐라고 써요? 그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의견들, 그래서 조사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그 의견들은 are summarized, 요약이 되어지고 보고서에서 요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returned, 되돌려집니다. 누구에게? 그 응답자들에게 되돌려집니다. 되셨죠? 여기서 왜 얘는 분홍 색깔 형광펜이 칠해져 있냐? 분홍 색깔 형광펜의 의미가 뭐예요? 주제문입니까? 문법입니까? 문법이죠.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1강부터 12강까지 파란색은 정말 중요한 부분, 거의 암기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분홍색은요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분홍색 칠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은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되돌려 보내진다. 의견들은 B, PP, 그리고 B, 또 PP 이렇게 파생되는 구조죠. 얘가 1번, 얘가 2번이요. 그러니까 PP로 써야 되는 겁니다. ED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즉 동사 원형 안 되고요. 또 PP의 반대형인 ing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작성이 된 다음에 응답자들에게 돌려보내진대요. 컴마 후, 컴마 다음에 that을 못 쓰죠. 그리고 후, 즉 응답자들은 그 다음에 then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뭐 할 기회예요? to modify, modify는 수정하다, 바꾸다. 그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의견 다 작성하셨어요? 뭐가 가장 위험한 요소인지 의견뿐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적으세요. 그 다음에 보고서로 일단 요약이 되고 다시 돌려보내진다고요. 그럼 다시 돌려보내줬을 때 응답자들은 그것을 본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정을 해도 되고 수정을 안 해도 되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이게 위험 요소는 아닐 것 같네. 이러면 수정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하는 거겠죠. Because the written responses are kept anonymous. 그 글로 쓴 응답들이 익명인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어 be kept 형용사 써야 돼요. keep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keep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그리고요 anonymous는요 익명이고요. 익명은 이름을 모르는 상태, 즉 이름을 다 삭제를 하고서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는요 unanimous라고 있어요. anonymous, unanimous. unanimous는 만장일치라는 것이거든요. 만장일치, 모두가 다 동의하는 상태. 그리고 anonymous는요 이름을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 그래서 혼동어휘예요.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unanimous 이거요. anonymous 이거랑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익명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압력을 느끼진 않습니다.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네. 내 의견은 이러는데 그걸 따라가야 될까? 내 의견을 바꿀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의견을 쓰는 거예요. 나는 A가 어떤 문제로 발생을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유를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이제 B가 어떨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은 C가 문제로 일어날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은 D가 문제로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의견을 다 기술을 한 다음에 이 CEO는 이것을 모아가지고 요약을 한다 그랬죠? 요약을 해서 이 개인들에게 다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의견도 같이 보내주면서 이 의견을 좀 바꿔봐라. 그런데 여기 나와져 있는 보고서가 익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드러나져 있지 않다는 거죠. 나보다 높은 내 윗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네? 그럼 나는 A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B가 잘못된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모르니까 내가 그 의견을 냈는지 익명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서술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압력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도. To conform to anyone else's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말인즉슨 내 의견을 굽히는 거죠. 내가 최초에 했던 그 생각을 굽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맞도록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압력은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의견을 제출을 했던 게 익명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혹은 보고서에서 왔던 그 자료가 익명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바꾼다면, 그들의 의견들을 바꾼다면 they must explain the reason why,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견을 만약에 바꾼다면 if they don't, 만약에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의견을 두 번째에서 바꾸지 않는다면 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아서 쓰는 don't가 쓰여져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요. aren't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don't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change를 하지 않는다면, 바꾸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일반 동사 계열의 don't를 써야 되는 거죠. aren't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they must also explain why, 왜 계속해서 원래의 의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앞에 나왔었던 그 과정이죠. 처음에 의견을 기술을 하고 다시 받은 다음에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도 쓰고요. 수정을 안 해도 되는데 수정을 안 할 때조차도 왜 계속해서 원래의 의견을 그대로 고수를 하는지 이유를 또 써줘야 되는, 이러한 과정은 계속됩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until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리고 until은요, 이게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until이 들어가져 있는 문장에서 will을 안 씁니다. 그리고요, reach 다음에 또 to도 안 써요.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할 때 reach 목적어 바로 쓰지 reach to 쓰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요.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한대요. 뭐 할 때까지? 그 집단이 reach your collective opinion, 공동의 의견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연구는 입증했습니다. 그 기법이, 연구는 입증했습니다. 기법이 뭐라고? 목적격 보어라고요. To be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뭐 함에 있어서 of reaching consensus. consensus는요, 동의입니다. 동의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연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은 이 델포이 기법 혹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법은 뭐 하는 거다? 옛날에는 이거였지만 요새는요,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는 기법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집단 공동의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는 방식은 이거였죠? 자,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의견을 받은 다음에 의견을 수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정했을 때에도 이유를 줘야 되고, 수정을 안 했을 때에도 수정을 안 한 이유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거죠. 집단 공동의 의견이 나타날 때까지, 집단으로 공통된 의견이 나올 때까지요. 아, 이건 위험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공통으로 다 동의가 될 때까지요. 그래서 합의, 동의, 컨센서스가 합의, 동의, 이런 표현이죠. 이게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되셨죠,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네요.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시가 조금 더러워요. 여러분들, 예시가 더럽습니다. What is the basic idea of sociology? social이 뭡니까? 사회죠. 그리고 무슨 logy 이런 게 붙으면 학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무엇일까? It is this.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재는요, 이 글의 소재는 사회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회학은 이런 거다. 소셜 스트럭처, 사회 구조가 밀어붙입니다. 사람들을 강제하고 뭐 여기저기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영향을 주며, 그들의 직업에 영향을 주며, 그리고 심지어 또 영향을 줍니다. How they think,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준다. 뭐가요?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사회학의 기본 개념이다. 사회학의 기본 개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직업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강제를 하고. 자, 그리고요, 3번에 보면 이제 예시예요. 투갈로 컬리지 스튜던트. 투갈로 컬리지는요, 이 흑인 전용 대학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흑인 전용 대학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읽어보고 알았지. 7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My black undergraduates. 나의 흑인 학생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똑같죠. 나의 이 학교 학생들은, 즉 흑인 학생들이겠죠. 흑인 전용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의
투갈로 컬리지 학교 학생들은 쉽게 이해했다.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을,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강제한다라는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을 이미 내 학생들은 알고 있었다. 다시요, 글은요,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위력으로 강제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그거를 내 흑인 학생들은 미리 이미부터 알고 있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백인하고 흑인하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차별을 받고 누가 더 고통을 받습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흑인이죠. 왜 그럴까요? 백인들이 그냥 흑인을 싫어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사회적 구조가 그 백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이 백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 구조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백인보다도 피해를 보는 흑인들이 사회적 구조가 이 백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걸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이해했다. 우리 학교의 흑인 학생들은 쉽게 이해했다. 뭐를요?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을 강제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Not one of their parents or architects. 부모님들 중에 건축가인 사람은 없었고, 여기서 대어는 누굽니까? 그 흑인들이죠. 흑인 학생들. 그 학생들의 부모 중에 건축가인 사람은 없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가 이 흑인들의 부모도 역시 흑인이겠죠. 그러면 이 부모 흑인이 건축가 같은 고급 직업을 가지도록 사회가 해줬다라는 거야? 안 해줬다라는 거야?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시입니다. 예시. 구체적으로. 이 흑인 학생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이 비합리성, 불합리성, 그리고 그 편견, 이런 거를 얘네들이 몸소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 흑인 학생들의 부모가 고급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왜냐하면 어떠한 학교도, 그 지역의 어떠한 학교도 부모 세대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학교도 가르친 적이 없다. 그 건축학을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흑인 학생들을 받아들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 불합리성을 부모 세대도 받았다는 거죠. 학교에서 고급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배워서 부모가 아키텍트가 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이 흑인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못 배우면서 컸었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가요. 사회 구조가 차별을 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이요. 그래서 나의 이 투갈로 학생들은 알았다. 어떻게 사회적 구조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그쵸? 이 예시를 통해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직업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지 알았다. 다 고급 직업은 백인들만 가지고 있고 흑인들은 맨날 청소나 하고 고급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차별을 가만두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자식 세대인 나의 흑인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근데 역시 또한 이제 두 번째 예시가 시작이 돼요. 직업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 구조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흑인은 고급 직업을 가질 수 없음. 그 다음에 역시 neighbors of theirs. 그 흑인 학생들의 이웃들, 즉슨 누구냐면 백인 학생들. 얘네는 had been their friends. 그 흑인 학생들의 흑인들의 친구들이었었지만 몇 살 때요? When they were 4 or 5 years. 4살이나 5살. 어렸을 때에는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다 같이 친구였었는데, 하지만 but by the time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혹은 무렵에 they were 14 or 15. 어렸을 땐 친구였었는데 14살, 15살이 됐을 즈음에 장벽이 had gone up, 올라와져 있었다.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흑인 애들과 백인 애들 사이에 장벽이 올라와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울려서 놀기 좀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백인들이 그냥 흑인들을 싫어하고 서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그 구조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직업도 자율적으로 선택을 못하게도 했겠고, 그 다음에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도 사회적 구조가 좀 이렇게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의 흑인 대학생들은 could see, 볼 수 있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This racial bias, 이러한 인종 편견이
hardly innate. hardly는요, not입니다. 그리고 innate는 타고난이죠. 타고났다라는 게 뭡니까? 타고나서부터 이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을 한다라는 게, 그렇죠? 인종 편견이 백인이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었고요. 대신에 그것은, 즉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는 걸 보여줘요?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hence, 그러므로 they were open to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여기서 그들은요, 이 흑인 애들이죠. 이 흑인 애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예시의 하나죠. 그리고 이것도 예시의 하나였죠. 사회적 구조가 직업에게 강제성을 미치고,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주제문은 이게 되는 거죠.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강제하고, 그렇죠? 아니, 백인들이 흑인하고 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쟤는 백인인데 왜 흑인하고 놀아? 그런 식이라면 이 백인 친구가 흑인 친구하고 놀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직업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흑인이 고급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예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회학이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요약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사회학이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 됐죠? 이걸로 그냥 주제문이 끝이 나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6번째 글까지 마치게 되었네요.